2018년도 실기 문제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심리 전문가의 전문적 책임 및 윤리적 고려사항 5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이런 건 상식적인 문제이고요. 이건 이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생각해서 쓰면 됩니다. 책임하고 윤리적 이런 거는. 근데 우리가 막상 시험을 대비할 때 하다 보면은 이걸 또 뭔가 잘 엮어놓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일단 힌트는 책임 및 윤리입니다. 그래도 심리 전문가의 전문적 책임 및 윤리니까 어때요? 이게 키워드가 사이비 복전입니다. 사이비 복전. 이 말 가지고는 우리가 잘 안 엮여지죠. 그러니까 엉터리 상담하고 상담비 챙기는 거, 복전을 받는 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엮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엉터리 상담하고 상담비 챙기지 말라. 상담비, 상담료는 복전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사이비 복전이야. 사이비를 전복시킨다. 사이비 상담사는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된다. 이게 전복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하시고, 내용 자체는 다 보면 아는 내용이죠.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사는 일단은 사의 이익이 되도록 사용한다. 자신의 기술을. 그 다음에 2번은 항상 이게 이제 윤리에 나오죠. 윤리에 나오는 게 또 뭡니까? 이중관계, 착취관계, 선택관계죠. 불적절한. 그 다음에 또 이 윤리에 또 나오는 게 뭡니까? 비밀과 사생활을 존중해 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이 상담 전문가는 내담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항상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 및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분류할 때 이 유능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 및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기술을 하면 되고요. 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그 외에 만약에 이게 생각이 안 나면은 적당한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틀린 내용 아니면은 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대응을 잘 하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백의 우울증 환자의 인지적 3요소를 쓰시오. 우울증 환자의 인지는 어떨까요? 자세미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미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사실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우울하다. 이렇게 해서 자세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기에 대해 결점이 많고 부족하며 무가치하고 사랑받지 못할 존재로 생각하는 것. 자기에 대한 부정적 사고죠. 또 세상입니다. 세상과 타인이 자신에게 적대적이고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부정적이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희망이 없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걸 흔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인지삼재라고 이렇게 하죠. 인지삼재. 익히 접했던 그 내용입니다. 우울증 환자 인지적 3요소. 자기가 세상에 제일 미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3번 문제입니다. 인지행동 면담할 때 내담자의 자기 관찰을 통해 면담을 통해 시행한다. 이때 인지행동 면담의 심리적 요소 3가지를 적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자기 관찰을 하죠. 자기가 스스로 관찰하는 이걸 가지고 인지행동 면담할 때 이렇게 쓰는데 이때 자기 관찰 면담의 요소가 힌트가 되는데 자기 관찰해서 이건 어떻게 합니까? 상담자한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경을 씁니다. 외인신입니다. 외인처럼 보이지 않으려 신경을 쓴다. 외인이라고 하면 외계인 이런 게 아니고요.
낯선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 이렇게 신경을 쓴다. 뭐 일종의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자기 보고식이죠. 자기 관찰은.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반응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뭔가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외인신이라고 해서 외연적 행동이 있고 인지적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체적 활동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외인신. 그래서 외연적 행동은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문제 행동의 요소들, 문제 행동을 유인하는 환경적 자극 신호, 문제 행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적 반응 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내용이 어때요? 요소와 환경적 자극 요인과 결과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한 두 가지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인지적 요소. 자, 심리적 장애 선행하거나 동반되거나 뒤따르는 사고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결국 인지주의는 결국 생각이죠. 행동주의는 학습을 해서 행동을 바꾸는다 하지만 인지주의는 사고를 바꿔야 행동을 바꾼다 이런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고 내용을 알아보는 게 인지적 요소가 되고 신체적 활동입니다. 이게 인지주의가 아니고 위에 제목이 인지행동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 장애에 동반되는 다양한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신체적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힌트와 키워드, 자기관찰, 면담 요소, 반응 경향성 보인다. 그래서 외인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신경 써서 관찰치를 이렇게 제공을 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8-4번입니다. 상담의 구조와 과정 중 고지된 동의의 주요 내용 6가지를 쓰시오. 이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고지된 동의, 알려주는 동의예요. 고지 알려준다. 이게 이제 힌트입니다. 키워드는 과목 책자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알려주니까 뭘로 가지고 이렇게 그 내용의 어떤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자를 이렇게 서비스해 준다. 그래서 과목 책자 서비스인데 서는 빼고 그냥 여기 서비로 보시고 아니면 이걸 거꾸로 해서 비스라고 해도 됩니다. 비스가 내담자에게 어떻게 해요? 과목 책자에 그 동의한 내용을 이렇게 책자를 전달해 준다. 이렇게 되겠죠. 과목 책자 서비스. 그래서 이제 과목은 상담 과정에 대한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구조할 때 필요한 그런 내용을 하면 됩니다. 상담 과정은 어떻게 한다. 거기에는 회기는 몇 회기하고 절차, 비용, 시간 등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상담의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합니다. 목표가 설정을 하죠. 그 다음에 책임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내담자에 대한 내담자, 상담자의 책임과 그 다음에 또 내담자의 책임 이걸 안내를 해주고 자아는 이게 상담자의 자격과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면 나는 이런 자격증이 있고 이만한 그 경력이 있다. 이런 걸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는 내담자가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B는 비밀 보장의 한계와 예외 사항을 설명을 한다. 이렇게 해서 과목 책자 서비스라고 이렇게 이게 바로 고지 알려주는 거예요. 뭐 이 내용으로 보면은 어떻게 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 팜플렛 같은 거를 이렇게 알려준다. 이런 뜻으로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의사 교류 분석, 형태 치료, 현실 치료의 치료 목표를 쓰시오.
우리가 세 가지 이론에 초점을 보면 되겠죠. 의사교류 분석 1번이죠. 의사교류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구조 분석이 있고 교류 분석이 있고 뭐 라켓 분석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구조 분석입니다. 구조는 이게 이제 성격 구조죠. PAC죠. PAC. 부모 자 구조 분석이라고도 하고 자아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부모자, 성인자, 다른 말로 어른자라고도 하죠. 어린이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자, 특히 부모자를 버리고 특히 성인자를 발달시키는 거죠. 이게 확립이 하나의 치료 목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른자를 확립한다. 자율성 성취가 통합된 어른자를 확립하도록 하며 인생의 방향과 관련하여 새로운 결단을 내리도록 한다. 여기에 되어 있고 형태치료 같으면 펄스의 그 게슈탈트라고 하죠. 항상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통합이 나오면 형태 통합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각을 통합을 시키는 건데, 그래서 이 체험을 확장하고 인격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 능력을 증진하며 자기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개념 형성을 한다. 이렇게 새롭게 개념 형성을 한다. 이렇게 요 내용을 빨갛게 넣은 부분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글래스의 현실 치료 같으면은 일단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달성하며 현실에 기초하여 현실에 제일 중요해 책임감 있는 행동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게 책임을 강조하는 게 현실 치료죠. 현실 치료 같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병이 나서 아프다. 그것도 남 탓하지 말고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이 책임감 행동을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반복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살 위기 고위험군 내담자를 대상으로 상담자가 할 수 있는 대처 방법 5가지를 쓰시오 했죠. 요거는 17년도 4번 문제와 같죠. 고위험 자살 위기. 한 복습을 할까요? 일단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또 관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기에 대한 어떤 방법, 대처 방법을 안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치료에 대한 정도, 뭐 어느 정도 응급실이냐, 입원을 해야 되는가, 외래 치료를 해야 되는가, 이런 그 치료의 정도를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REBT 상담에서 논박하는 방법 4가지를 쓰시오. 해서 소크라테스의 그 논박법에서 논에 뭔가 박는다. 논을 경작하다가 복습하면 하는 겁니다. 철기를 박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6년도 3회 문제 그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신의 분노 반응을 조절하지 못해 심리적 문제를 겪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인지행동적 접근의 분노 조절 기법 5가지를 쓰시오. 요는 조금 까탈스럽습니다만 여튼 분노를 조절 잘 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막 화내던 사람이 이제 중처럼 행사한다 해서, 물론 이제 할 때는 이렇게 어의 이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융통성을 좀 발휘를 합시다. 이제 분노 조절을 하니까 뭐 중이라고 하면은
막 화를 내고 그렇지 않는 이미지를 연상해서 조절 잘하면 이렇게 조용해진다, 뭐 안정을 찾는다, 이렇게 해서 이재중행사에서 첫 번째는 이완 훈련입니다. 상황 분노할 때는 모든 사람이 근육이 긴장이 돼요. 우리가 체계적 둔감법 행동주의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근육의 긴장과 이 불안이나 분노는 공존할 수 없다. 공존. 이게 이완이 되면은 공존을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근육이 긴장이 되면은 불안하면 근육이 긴장되고 이게 공존해요. 그래서 이거 근육을 이완을 시키면은 불안이나 분노도 어떻게 해요?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심호흡을 하거나 근육을 풀거나 냉수를 마신다거나 이런 것들, 이러면 좀 참아지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이완 훈련입니다. 설명은 참고로 하시면 되고, 요거는 기법만 쓰면 되니까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정의합니다. 재정의는 설명을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사고 중지 나오죠. 중지 스탑 하는 거. 요거는 중지라고 하지 말고 사고까지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행동 실험 행사 할 때 행동 실험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기술 훈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이 되니까 여기서는 분노 조절을 성공했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중처럼 행사한다라고 해서 문제와 힌트와 키워드를 그렇게 한번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진단과 분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죠. 진단하고 분류를 할 때 아동하고 청소년 진단 분류니까 아동에서 청소년 이게 발달 과정이죠. 아직도 더 커야 됩니다. 진단하고 분류할 때는 우리가 범주와 차원을 같이 좀 생각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달 범주 차원이 키워드가 되는데, 발달은 왜 발달이 나오냐? 아동 청소년 아직 발달 과정에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분류를 할 때는 이 범주 차원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1번 아동 청소년의 발달적 과정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두고 진단 및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 성인하고 이렇게 뭐냐면 기준을 두고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정신진단과 분류 시에는 범주적 접근과 차원적 접근을 함께 고려해요. 범주 차원. 우리가 보면은 DS 차원적 접근 같으면은 DSM-5에서는 없어졌죠. DSM-4에 있던 차원적 접근, 쉽게 말하면 X축과 Y축이 있고 이런 조건이 X가 요거고 이렇고 Y가 이러면 요거야. 요거야. 여기에 따라서 X 조건, Y 조건, 요 차원이면 요러야. 그래서 이게 무슨 장애다. 요렇게 그냥 하는 요런 차원적 접근이 요거 이제 차원적 접근이죠. 요런 차원적 접근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범주적 접근도 전체에서 또 보는, 쉽게 말하면 이 발달 과정의 범주적 성인과의 전체 범주에서도 보는 이런 것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간략합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와 힌트를 통해서 키워드 또는 발범이라고 해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발달 범주 차원, 발달 범주 차원, 이렇게 두 개로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2018년도
비추 심리 상담과 치료에 대한 부분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